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남자 비트박서 윙 덕분에 비트박스에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박스를 꾸준히 즐겨오고 이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 생겨 정말 감개무량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비트박스를 자기가 직접 해보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비트박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면서 이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비트박스를 해보면서 즐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비트박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절대 비트박스를 접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일반인 한 명을 약 3개월간 트레이닝하여 비트박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트박스는 어렵고 전문가들밖에 할 수 없는 장르다 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평범한 사람도 재밌게 즐길 수 있구나, 초보자들이라고 해서 비트박스를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비트박스를 쉽고 재미있는 문화로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도전하는 컨텐츠이기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저는 상관없지만 해당 일반인 출연자를 향한 도를 넘은 비난 및 비하성 발언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비트박스에 입문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Welcome to B. 참가자 자기소개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0살 대학생 한주희라고 하고요. 지금은 무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윙 도파민 영상이 뜨면서 그걸로 이제 비트박스를 점차 알아가다가 관심이 생겨서 대회나 공연 같은 것들 보러 다니면서 이제 입문하게 됐습니다. 찾아보기 시작한 지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킥, 스네어, 하이햇, 트럼펫, 사이렌 이 정도만 다듬어지진 않았고 할 수만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하다가 비트박서 친구를 알게 돼서 그 친구한테 아름아름 조금씩 배웠습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 이름 아시나요? 아니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래요? 웰컴 투 B라는 이름으로 제가 적고요. 3개월간 이제 트레이닝도 하고 다양한 이제 뭐 경험도 해보고 뭐 그럴 텐데 잘 마무리하면은 좋겠네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파이팅! 보셨다시피 무용 전공 대학생 새내기, 그러니까 비트박스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비트박스를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는 일반인입니다. 그럼 과연 이 평범한 대학생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를 만나기 전에 의문의 비트박서 친구한테 2주 정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2주지 실제로 만나서 배운 횟수는 2-3번 정도일 거고 그걸 바탕으로 혼자 연습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기본적인 비트박스를 시켜보았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고 인터뷰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스킬들을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사이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지. 높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이 컨텐츠는 분명 일반인 키우기 프로젝트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실력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뉴비라고? 주작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트박스를 가르쳐줬다는 의문의 비트박서가 누군지 물어봤는데 얼마 전 제가 주최한 Show Your Creative라는 비트박스 대회 우승자 피닉스 K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 확인을 조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르쳤어? 2주면 사실 일반인이 소리 떼기도 힘든 기간이거든? 킥하이의 스네어를 보여주면은 바로 그걸 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럼 이거 해봐 하면서 4비트, 8비트, 16비트를 그 2주 동안 가르쳤단 말이야? 다 했어. 그러니까 대충 요약하면 감각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했고 그냥 알려달라길래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소리를 한번 들려주니까 듣고 바로 형태를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비트박스를 직접 접한 적이 없어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 개화되는 법이죠. 그럼 지금부터 기본기 연습을 빡세게 굴려봐야겠네요. 그 전에 아무튼 첫 시간이니까 만나서 배울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정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정했고 다음 시간까지 사용하고 싶은 닉네임을 정해오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말은 현생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드럼비트 연습부터 시작했는데 까지 8비트를 해봤습니다. 잘 돼 있다라고 느끼는 게 부치카치 치프카치 이걸 할 때 일정한 속도를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안 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게 사실 그게 어려워요. 반복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나요. 접한 지 2주 된 것 치고는 상당한 실력이죠. 일단 많은 초심자들에게 발생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빠른 비트를 할 때 마음이 급해서 후루룩 해버리게 되면서 각 소리를 하나하나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가지 소리만 일정하게 찍으면서 자신의 소리를 정제하는 훈련을 했죠. 지금 1분 동안 했잖아요. 16비트든 8비트든. 네. 그냥 1분 동안 똑같이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많이 찍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세게 찍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를 할 때는 조금 세게 하려고 해야 돼요. 네, 하면서 들으세요. 최대한 목소리를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하면서 들으세요. 아, 설명하고 갈게요. 네. 아, 이걸 왜 안 해줬구나. 목소리가 크게 하고 나오는 거를 아예 없애야 돼. 아. 그러면서 이제 키워야 돼. 아. 퀄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키우는 걸 신경 써야지. 세게 하려다가 퍼져버리거나 목소리가 나오거나 하면 너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아, 방금 나왔구나 이거.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분 동안 내가 따로 말을 안 해볼게. 응. 너가 혼자 생각하면서 이거 방금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 응. 아, 이게 하면 할수록 정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고 할 때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일정하게 똑같이 안다는 게. 응. 아니 그건 당연해. 어떻게 보여. 아하. 기계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걸 최대한 격차를 줄여야 오 기분이 좋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애초에 1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힘들어. 정말 힘들었어. 윙잉하고. 아마 다음 날에 인중이랑 이런 데가 좀 아플 수 있어. 조금 땡기지. 원래 원래 그래. 그래. 숨을 어떻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마실 때 이제 숨을 조절을 하는 건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비트박스 이제 사람들이 할 때 막 아. 반복 연습을 주구장창 하다 보면 자기만의 그게 생겨요. 아. 16비트 한번 해볼게요. 1분까지는 안 잡고 느려도 되니까. 잠깐만. 와. 하면서 정말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하면 약간 점점 집중력이 딸리는 느낌도. 차근차근 하니까 아까보다 확실히 안정감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목공기를 이용하여 킥을 저렇게 찍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미리 해놨네요. 덕분에 가르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날 주인님의 감각이 꽤나 좋다고 판단되어 3가지 스네어 원리를 가르치고 끝내려 했는데 보면은 이 림샷 여기서 끝까지 마시면서 긁는 소리 이 소리가 살짝씩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여러분 다시 해볼래요? 네. 보면은 캡 하면서 마시면서 끝에 이 소리가 살짝씩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이 숨 마시는 이걸 하면서 그 바로 긁으면서 하되 동시에 하되 캐라는 발음으로 마신다. 가 조금 이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어? 이건가요? 뭐야? 된 건가요? 오. 네. 이런 소리입니다. 네. 뭔가 얘 이거 그냥 이것도 그냥 할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어? 아니 잠깐만 이거 소리를 한번 들려주고 간단한 설명만 해줬을 뿐인데도 소리들의 감을 거의 다 잡아버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박스를 접한 지는 한 달, 연습한 지는 2주밖에 안 된 일반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재미있게 비트박스에 도전해보아요. 일단은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힘들지? 힘들다. 아, 진짜 힘들다 생각보다. 비트박스도 칼로리 소모가 꽤나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안타깝다. 그게 된다면 내가 이 동네가 아니었겠지. 소감이 있나요? 일단 다른 음악 관련된 것들보다는 정말 그냥 몸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접근성도 좋고 진짜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저도 배우고 있으니까 배우면서도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졌고
그리고 뭔가 입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비트박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고요. 이렇게 한번 배우면은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고 그 점이 일단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틀 뒤 두 번째 날에는 연습 전에 신촌에서 진행되는 BBS라는 버스킹 프로젝트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일종의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주인님이 저번에 제가 열었던 대회 Show Your Creative 때도 맨 앞에서 관람하셨어서 안면이 익숙한 상태였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니 굉장히 신기하네요.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을 눈을 반짝이면서 지켜보는지는 뒤에서 찍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현장 견학이었던 것 같네요. 성공적인 현장 체험 학습 후기 한번 들려주시죠. 일단 다들 너무 멋있으셨고요. 정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만 뵀던 분들도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비트박스는 현장에서 듣는 게 최고다. 어쨌든 다른 플레이어들의 무대를 보면서 열의를 불태웠으니 이제 본인이 앞으로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비트박스로서 불리게 될 닉네임을 정해볼 겁니다. 저번에 하고 싶은 닉네임을 생각해오라고 했었는데 괜찮은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저의 본명인 주희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치이, 델리온, 포튼, 스파크, 리퀴드 이런 영어 이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네, 조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탁 꽂히는 게 있나요? 일단 저는 없거든요. 네, 저는 있어요. 저는 일단은 조이? 저희 네, 뭔가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한 취지도 비트박스를 재미있게 즐겨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를 제일 잘 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비트박스를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저 또한 그렇게 즐기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조이가 제 본명인 주희랑 발음도 비슷하기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도 좋은 것 같고 해서 그게 딱 꽂히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비트박서 조이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웰컴 투비 프로젝트를 개시하겠습니다. 3, 2, 1. 저번 촬영이 끝나고 오늘 배웠던 스네어들을 한번 연습해 와 보라고 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지정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볼까요? 오,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기본 비트에 스네어를 넣어서 보여주는 모습 아주 흡족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펀치 스네어와 캣 스네어를 최우선적으로 다듬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메인 스네어들이다 보니 다양한 스킬들을 배우면서도 이 두 개는 최소 한 달간 매일매일 연습할 것 같네요. 아직까지 자신이 소리내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 그걸 중점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숨 마시는 이 소리 말고 그 진짜 긁히는 그 이 하면서 이 긁히는 소리지. 이렇게 이 소리가 나요.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나잖아. 다시 해볼래? 그러면 킥 하면서 이거를 키가 아니라 캐 발음으로 딱 마시면서 세게 딱 마셔주는 거야. 맞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찰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유리해.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지금. 그냥 빼고 그냥 이것만 먼저 해. 그러니까 이 긁는 소리를 키우는 데 집중해봐. 그렇게. 보면은 이게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이 긁는 이거를 키우는 거에. 그렇지. 거기서 이제 캐하면서 똑같이 해볼래? 보면 입이 좀 닫혀 있죠? 네. 벌려. 너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야. 스몰로? 그런 느낌. 완전 잡았네. 아이씨. 닫혀 있잖아. 이렇게 되다. 아. 이렇게 되다. 떼야 돼. 혀 아프다. 턱도 아프구만. 근데 오늘 아까 많이 했잖아. 응. 그래서 좀 지금부터 있을 거야. 근데 너가 지금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제일 중요해. 지금 여기서 그걸 멈춰야 돼. 아니야, 멈추고 싶지 않아. 이거 해야 돼.
세게 터뜨려야겠다 하면서 세게 낸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크게. 네. 터뜨리는 소리는 유지를 해야 돼. 터뜨리는 소리 유지하면서 크게. 어. 힘들다. 어지러워. 아니, 천천히. 예. 잘해, 진짜 잘해. 그게 맞아, 감이 맞아. 그리고 원래 펀치스네어는 좀 걸려 만드는데. 아 진짜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너 헬스 많이 되지? 응. 헬스장에 조금 약간 딱 봐도 오래 하신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있잖아. 응응. 그 무게 치시는 분들 특히. 응응. 그런 분들 이거 드는 거 하실 때 보면 약간 좀 그런 소리 나거든. 왜 이런 소리 나죠? 뭔지 알겠지? 뭔지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 오케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이제 따라하면서 한다고 생각해봐. 너가 지금 아. 소리 비슷해. 그런 거. 좀 이거 해봐야 되나? 그렇지. 응. 공기가 가운데로 많이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펀치스네어가 결국 가르칠 때 킥으로 원리를 기반해서 가르치잖아. 킥은 가운데로 모아서 이렇게 나가지. 네. 그렇게 나가죠. 근데 펀치스네어를 할 때 입술이 펴진단 말이야. 그래서 P 발음, 프 발음으로 펀치스네어를 하라고 해요. 근데 P, 프 발음을 입을 모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입술을 얇게 펴야 돼요. 그래서 P고 아까 그 펀치스네어 마찰되는 곳은 지금 찾은 것 같죠? 네. 잠깐만 어떻게 했지? 맞아.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가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그렇게. 좋아. 아니 근데 너가 지금 안 돼서 웃기고 뭐 이런 상황 나 이해되는데 너가 이게 진짜 빨리 느는 거야. 진짜로? 어. 근데 뭔가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네요. 좀 마의 구간이야 이 펀치스네어가. 진짜 마의 구간이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시원한 느낌의 비트박스를 딱 치려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쾌감이 나오는 그런 비트박스는 사실 이게 필요해.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스킬 중 하나라고 사실상 보는데 좀 난이도가 있어. 나 원래 진짜 그냥 그것만 하려고 했거든. 간만 작업하려 했어.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소리 다 들어가. 캐스랑 펀치. 만들어. 알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웰컴 투비 프로젝트 첫 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조이님이 생각보다 준비가 너무 잘 된 상태로 제게 와주셔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평범한 대학생인 비트박서 조이님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비트박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훈이었습니다.